여러분, 혹시 피자 2판에 8천억 원을 태운 남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010년 5월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배가 고파서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사 먹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장난 같은 인터넷 코인이었지만 이 선택은 금융 역사를 뒤집는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가 무심코 지불했던 비트코인 1만 개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무려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단지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해 서울 강남의 빌딩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버린 셈이죠. 아마 이불킥하느라 10년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 비트코인이란 녀석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껌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일까요?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자 자산일까요? 이 정체성이 아직도 너무나 모호합니다. 뉴스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는 사람과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이 동시에 나옵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저에게 투자해주세요. 어려운 경제 용어, 복잡한 컴퓨터 코딩 이야기는 전부 빼겠습니다. 머리 아프잖아요? 초등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비트코인의 탄생, 비밀부터 미래의 전망까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의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1만 원을 보낼 때 사실은 돈이 직접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개인이 끼어 있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은행이 철수가 영희에게 1만 원을 보냈다라고 장부에 적어줘야 비로소 송금이 완료됩니다. 즉, 우리는 내 돈을 쓰면서도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내야 하며 은행 시스템이 점검 중이면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을의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돈을 쓰는데 제3자의 간섭을 받아야 하지? 은행 없이 우리끼리 믿고 거래할 수는 없을까? 이 발칙한 상상이 바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사토시는 은행이 가지고 있던 비밀 장부를 없애버리고 대신 전 세계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장부를 하나씩 나눠 갖는 방식을 고안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두가 공유하는 투명 가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 장부를 조작해서 나 돈 많아 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백만 개의 장부와 대조해 보는 순간 너 장부만 다른데? 하고 바로 들통납니다.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고 은행 없이도 완벽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희소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종이돈은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인쇄기를 돌려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열심히 저축해도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 우주를 통틀어 딱 2100만 개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개발자도 이 개수를 늘릴 수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을 캐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썩지도 않고 보관 비용도 안 들고 전송도 쉬운 금보다 더 완벽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블랙록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안전한 피난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비트코인은 일부 괴짜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주식 계좌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진짜 돈처럼 쓰기에는 아직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친 듯한 변동성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5,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준비했는데 점심때 그게 3,000원이 되어버리면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상점 주인 입장에서도 문제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으로 물건값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80만 원이 되어 있다면 장사를 할 수가 없겠죠.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널뛰기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속도입니다. 비트코인은 보안이 너무 철저하다 보니 결제 처리 속도가 꽤 느린 편입니다. 편의점에서 줄 서서 결제하는데 승인까지 10분이 걸린다면 아무도 안 쓰겠죠. 비자 카드가 1초에 수만 건을 처리하는 것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아직 거북이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기술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들이 일상에서 현금처럼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교환 수단인 화폐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실험적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기보다는 세금을 걷기 위한 자산으로 규정하죠. 정부는 화폐 발행권을 뺏기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화폐일까요? 자산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정의는 투자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의 꿈을 안고 태어났지만 현실에서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튤립 버블이라며 결국 영원히 될 거라고 비난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1비트코인이 10억, 20억까지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팩트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거대한 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넘어 기업, 금융기관, 심지어 국가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판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위험하니까 절대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하고 외면하실 건가요? 아니면 적어도 이게 뭔지는 알고 내 자산의 일부는 담아둬야겠다라고 공부하실 건가요?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종이 화폐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왕좌를 차지할지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가 승리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 없는 세상을 꿈꾸는 기술이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디지털 금이다. 이 두 가지 개념만 확실히 잡고 계신다면 뉴스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올 때 훨씬 더 잘 들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금융 지식이 상승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공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